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배운 이론들을 또 활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성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완 시험 문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번이 되겠습니다. x값이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식에 대한 식의 값을 구해달라, 이런 문제가 되네요. 자, 주어진 식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형태적인 요소가 무지무지 중요하죠. 이 부분이 이렇게 역수 형태로 되어 있다. 자, 그럴 때 이거 제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중간에 플러스 2 생기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a 빼기 a분의 1의 제곱. 자, 이렇게 처리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걸 구했을까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될 요소 부분을 보게 되면 x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4, 물론 이제 바깥쪽에 세제곱이 있는데 그건 차후의 문제고, 자, 이 부분이 a 더하기 a분의 이렇게 써진다고 봤을 때 요 부분이 완전 제곱되죠? 됐습니까? 하하, 그러면 a 빼기 a분의 1 이렇게 좀 풀려서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게 사실 풀려 나올 때 이게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가 관심 사항인데, 그럼 이제 a가 크냐 a분의 1이 크냐 이건데, 이 값이 더 크다는 사실, 즉 a 값이 1보다 크다는 사실이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되셨습니까? 하하, 그렇다면 이 부분이 2a 전체의 세제곱이 될 거고, 됐습니까? 자, 원상복귀 형태로 2배의 a에 해당하는 것을 식을 갖다 열심히 쓰면 되겠네요. 자, a 값이 뭐였습니까? 4 곱하기 6분의 1제곱이요? 와, 이런 거에 세제곱을 하겠다. 8 됐고, 우와, 4에 그러면 2분의 1제곱입니까? 우와, 4가 2제곱인데요. 됐습니까? 정답 16 처리되겠죠. 자, 지금 거듭제곱과 관련되어 있는 식의 값을 구해가야 하는 그런 문제 형태인데, 주어진 식의 특징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게 되면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문제는 했는데 아주 무식한 산수하라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죠. 곱셈 공식과의 연계성을 좀 살펴서 효율적으로 처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 됐습니까? 주어진 이 식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이 과정을 살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첫 번째 문제 깔끔 처리 끝났습니다. 자, 잘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문제 건너뛰고 이번엔 10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방정식인데 모든 실근의 합. 지수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 요거는 로그 방정식에서는 실근의 곱, 이런 패턴. 지수 방정식에서 합, 로그 방정식에서 곱. 아주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문제 유형들이죠. 그래서 체킹해 봤습니다. 반드시 학습해서 확실하게 맞추라고요. 자, 뭘까요? 치환이 중요하죠. 치환.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k. 감사합니다. 자, 근데요, 원래의 식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면 치환하게 됐을 때는 중요한 것은 4의 알파 4의 베타 이렇게 바뀐다는 게 중요하죠. 자, 이 부분만 정확하게 잘 메모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합이라는 얘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부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선 두근의 곱을 가야 되죠. 곱. 자, 그러니까 4의 알파 4의 베타를 곱하기 해야 되니까 4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 이 합이 4라고 돼 있으니까 4의 4제곱인데 이 부분이 바로 2k가 된다는 거죠. 두근의 곱, 근거계수 관계 a분의 c. 됐습니까? 그러니까 2k가 2의 8제곱이니까 k 값은 2의 7제곱. 짝! 저리 됐습니까? 2의 7제곱 탑, 이렇게 써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지수 방정식에서의 두근의 합, 로그 방정식의 두근의 곱, 전형적인 패턴으로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각 학교마다 출제가 됩니다.
둘 다 내는 학교는 별로 없습니다. 가끔 있을 수는 있지만 둘 중에 하나가 꼭 출제가 되죠. 그때 키포인트는 치환입니다. 로그 역시 마찬가지니까 연습은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자, 어쨌든 치환했을 땐 이렇게 근이 치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원래의 근은 알파 베타, 치환했을 땐 그 치환된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그랬을 때 합을 줘야 되는데 곱가서 조사를 해야 돼요. 곱가서 해야 이제 여기 합 부분에 연결돼요. 아마 로그는 반대 형태일 겁니다. 곱을 물어봤는데 아마 합 가서 조사해야 되겠죠. 자, 풀이 키포인트 확실하게 체킹했습니다. 치환한 식일 때 근까지 바꿔줘야 된다는 사실 명심해가지고 확실하게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2번이 되겠습니다. 어떤 물체의 처음 온도 D0, T분 지났을 때의 온도 T, 주위의 온도 TS. 하하, 정의된 요 문자들을 정확하게 잘 판단해야 되겠죠. 3개나 주어졌습니다.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쫄지 않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이 복잡한 수식을 만들어라가 절대 아니죠. 수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어진 거를 정확하게 잘만 대입하면 되죠. 86도씨인 삶은 달걀을 6도씨 물에 넣고 식혔더니 4분의 1 이렇게 되었다. 어떻게 대입하겠습니까? 로그. 잘 대입 들어갑니다. 처음 온도가 몇 도죠? 86도입니다. 86. 주변 환경 온도네요. TS. 몇 도? 6도 물에 넣었습니다. 와우. 시간이 흘렀습니다. 46도가 됐습니다. 주변 온도는 6도입니다. AT. T가 몇 분을 넣었습니까? 4분을 넣었습니다. 4A. 와우. 뭐 대단한 게 한 거 없습니다. 주어진 거 이렇게 샥 잘 대입해서 식을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80, 40, 2분의 1이네요. 로그. 야, 그러면 A라는 것은 4 가서 나누기 해주면 되겠고 로그 2분의 1이다. 뭐 이런 관계식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네요. 분수되어 있는 식들이 많아서 좀 마음이 아프지만. 자, 됐습니다. 근데 46도가 된 이 달걀을 16도까지 또 식힙니다. 그럼 시간이 얼마나 더 지나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문제네요. 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46도부터 계산할까요? 뭐 그래도 되고요. 원래부터 시간을 또 더 계산해도 되고요. 어떤 계산이 좋을까요? 원래부터 계속 좀 연장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86-6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겠고 16도까지 시키니까 6 이렇게 처리해서 자 이제 AT 이렇게 계산해 들어가고 A는 이제 주어진 아까 위에 값을 이렇게 대입하는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현재 46도가 돼 있으니까 로그 46 빼기 6에 나중에 16도가 된다 해서 16 빼기 6 해서 또 AT. 이때 이제 T의 의미는 좀 다르죠. 이때 T의 의미는 처음부터의 시간이고 요거는 이제 46도부터 16도까지 가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어쨌든 나중에 그거 헷갈리지만 않고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80분의 10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8분의 1이에요. 8분의 1. 야, 그러면 2분의 1에 세제곱 형태니까 3 이렇게 튀어나가면 되죠. 됐습니까? 자, A라는 것은 4분의 1 또 다시 로그 2분의 1 이렇게 줬고 또 T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로그 2분의 1 지워지니까 T 값은 12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답을 잘하면 되겠습니다. 답을. 자, 46도가 된 이 달걀을 식히려면 물에 담근 채 몇 분 더 지나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몇 분 더 지나야 될까요? 12분이요? 큰일 납니다. 아까 처음에서 4분이 걸린 거였죠. 근데 처음부터 근데 여기서부터 가능하게 되니까 정답 8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는 처음부터 계산한 거였고 그다음 이쪽 계산 들어가게 되면 또 대신 여기 로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1, 2분의 1에 제곱해서 2 튀어나가고 AT 이렇게. 자, 그럼 약분 오면 T는 이꼴 4 그러니까 8 이렇게 해서 이제 곧바로 8분 이렇게 답이 되겠고. 되겠습니까? 자, 각자 이제 식을 어떻게 세워가느냐. 뭐 어쨌든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보고 새로운 관계식을 만들어서 뭐 식을 유도하고 풀어라 뭐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주어진 식에다가 문제에 주어진 이런 값들을
정확하게 잘 대입해서 계산하라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기본 계산에서 나왔던 문제 그리고 더 추가돼서 나왔던 문제 식은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고 저는 좌측 먼저 위주로 했습니다. 됐습니까? 정확한 대입한 후 연산하는 그런 거니까 문장 길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입하는 훈련해서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바람 이해하시죠? 잘 연습해서 잘 처리하리라 믿습니다. 12번 마칩니다. 13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A, B 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그런 실수 A, B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성립하도록 할 때 이런 값을 구해달라. 근데 뭐 3은 이렇게 해놨죠. 3 로그 A의 B로 보면 안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요 위의 형태가 계산이 편리할지 아래 형태가 될지 그건 뭐 나중 문제고. 자, 그렇다면 주어진 키포인트는 문제에 주어진 로그 A, B의 뭐 3A는 로그 2배의 로그 BA의 B는 3분의 어쨌든 복잡한 이 수식이 써 있는데 여기서 어떤 관계가 나올까? 이런 부분들이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잘 알 수 있으려나요? 이런 부분들 다른 형태 좀 써보겠습니다. A분의 B 더하기 C분의 D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이런 것을 만약에 K라고 해준다면 B는 equal AK D는 equal CK 이렇게 돼 있을 때 B 더하기 D는 equal K의 A 더하기 C 이렇게 되겠고 K를 구하게 되면 A 더하기 C분의 B 더하기 D 이런 모양이 얻어지는 거. 물론 나누기 할 때 A 플러스 C는 0이 아니고요. 이런 이론 혹시 아십니까? 지금 그런 모양이 나온 거거든요. 3AB 지금 요거를 지금 더하기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즉 로그 A의 B 더하기 2 로그 B의 A가 3. 지금 이 결론이요. 똑같은 K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분모 더하기해서 분모, 분자 더하기해서 분자 이렇게 쓴 이 부분이 성립하는 이 이론 형태인데 수식 정의하는 그런 모양이죠. 알고 있나?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아주 요 이론을 알고 있다면 가볍게 이렇게 처리돼서 그렇다면요 문제에서 구할 부분하고 연결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죠. 자, 이런 것을 A라고 보게 되면 A분의 2는 이꼴 3 처리가 되겠고 자,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이꼴 제로 이렇게 되니까 A 값은 1 또는 2예요. 와, 설마 로그 A의 B 문제에서 범위를 보게 되면 A 값하고 B 값하고 이렇게 다른데 이 결과가 1이 나올 일이 있겠습니까? 이거 안 되죠? 나왔습니다. A 값이 2란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문제에서 뭐 세제곱된 건 의미가 없고 3배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정답 6에서 끝나겠는데요? 됐습니까? 자, 계산 맞췄습니다 벌써. 자, 이 문제는 이 주어진 이 독특한 식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계산될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되는 이 부분들을 보여드렸는데 그 부분을 하려면 자 이렇게 이론요 갔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걸 는 K라고 놨을 때 이런 과정 거쳐서 아름다워라 가빌이라는 이론인데 혹시 1학년 때 공부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에 쓰인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되면 매우 조금 계산하기 불편한 거니까 학습을 좀 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영역에 이 지식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13번 마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수성고 문제 풀이를 하고 계십니다. 1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그래프 관련 문제네요. 함수 로그 2x 그래프와 mx가 두 점 AB에서 만나고 2x승 와 둘이 무슨 관계죠? 역함수 관계라는 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어쨌든 nx와 다시 두 점 CD에서 만납니다. 이때 사각형 등변 사다리꼴 그렇죠. y 그렇죠. 등변 사다리 나올 수 있습니다. y는 이꼴 x에 대해서 대칭 구조 형태니까 등변 사다리 되죠. 알았습니다. 등변 사다리란 말 확실하게 역함수 관계랑 매치업이 되는 겁니다. 삼각형 OBD 넓이 큼지막한 넓이는 OAC 넓이 4배. 자, 큰 삼각형의 넓이가 4배가 되겠다.
그러면 요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4배. 그러면 길이 b는 1대2란 얘기죠. 끝났습니다. 넓이 b, 닮은 b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mn 값을 구해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그러면 로그를 푸실 건가요? 지수를 푸실 건가요? 하나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수로 가겠습니다. 그럼 C 2점 좌표, C점 좌표에 X를 알파 이렇게 놓으면 돼요. D점 좌표 2알파 이렇게 놓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 Y좌표들에 대한 식을 세울 건데 어떻게 세울까요?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대입하면 됩니다. 직선에 대입하면 N알파 2의 알파승 여기는요 2N알파 와우 2의 2알파 알파의 제곱 뭐 이런 형태가 되나요? 어떤 값을 구할까요? 그냥 뭐 대입하면 가볍게 가볍게 끝나는데 됐습니까? 대입 이렇게 들어갈까요? 아니면은 2의 알파승을 대입할까요? 여러분들 뭐 편한 대로 하십시오. 자, 어찌 하겠습니까? 일단은 뭐 그냥 나누기도 좋고요. 나누기도 좋고요. 나누기도 좋고요. 나누기 합시다. 2. 와, 2의 알파 처리가 됐네요. 됐습니까? 뭐 약분하는 형태로 그냥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누기 2 알파 남겠고 2 남겠고 알파가 얼마 처리됐습니까? 1 처리됐습니다. 뭐 끝났습니다. 이제 계산은.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수에다가 알파 1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2가 되겠고 여기 좌표는 자연스럽게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4가 됩니다. 됐습니까? 좌표는 또 1,2, 2,4 여기도 이렇게 바뀌어서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등변 사다리 대칭 구조라고 했습니다. A점 좌표는 2,1이 되겠고 B점 좌표는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4,2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기울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기울기. 원점하고 연결시켜간 기울기가 n 기울기는 2고 m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1 쫙 처리됐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군요. m 더하기 n 2분의 5 해서 최종 기울기 합까지 됐습니다. 자, 처음에 문제 읽었을 때는 마지막 이렇게 쉽게 풀이할 거라고는 예상이 안 됐죠. 자, 쉽게 풀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그 2의 x 2의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y는 이꼴 x에 대해서 대칭 구조인 역함수 관계라는 것을 빨리 미뤄 짐작해라. 그리고 등변 사다리. 이야,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대칭된 이런 모양이라는 게 확연해졌죠. 넓이 b, 이야, 변 길이 b 1대2다. 닮은 b. 그래서 좌표를 이렇게 편리하게 처리한 겁니다. 물론 이제 로그 쪽에 하신 학생도 있겠지만 지수에서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뭐 대입해서 나온 이 결과에 자, 그냥 뭐 대입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나누기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약분돼서 2 제곱이니까 하나 또 넓게 남겠죠. 이야, 그 다음 일사출로 진행되는 거였습니다. 즉 문제에 주어진 정보 하나하나 등변 사다리란 이런 모양, 넓이 b가 뭐 4배 이런 거, 자, 문제에 얼마나 잘 적용해서 문제를 해석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여된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도형 문제 주어진 정보들을 좀만 신경 써서 잘 파악하면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잘 이해됐으리라 믿으면서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함수 형태의 교묘한 표현을 한 1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묘한 표현이요? 이런 거 표현입니다. 와우, 홀수일 때하고 짝수일 때 대입하는 식들이 달라져 있습니다. 근데요, 오호, 이런 형태를 만족하느냐라는 얘기네요. 예를 들어서 F6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은 2 곱하기 3이니까 이게 2 곱하기 3이라고 좀 생각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F2 더하기 F3 뭐 이런 게 이제 성립한다 이런 얘기인데 과연 이 식에서 이게 좀 될까요? 와, 6은 짝수니까 이게 로그 4의 6인데 로그 4의 6인데 로그 2 짝수니까 로그 4의 2 그럴싸하죠? 홀수는요 로그 3의 와, 이거 좀 그렇죠? 밑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게 요 규칙을 여기다 적용한다는 것은 뭐 이게 식인데 요거라는 걸 좀 살펴는 봤지만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게 성립할까요? 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근데요, 이게 지금 로그 계산이거든요. 그렇다면 로그 계산이니까 우리는 밑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신경 써야 됩니다. 밑이 달라지면 안 되죠. 그래서요,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홀수 곱하기 되어 있다면 홀수 이런 건데. 야, 즉 F 얼마 할까요? 15는 F3, F5 이렇게 예를 들면은 홀수 집어넣으니까 로그 3의 15는 로그 3의 3, 로그 3의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건 성립하죠? 그죠? 아, 그렇군요. 자, 하나를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은 짝짝도 생각하셨겠죠? 하하, 이런 것도 성립하겠구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상황이 있는데, 자, 특수 상황은 뭐가 있을까요? 그럼 뭐 하나가 1이 있죠, 우리는. 만약에 mn 중에서 아마 m이 1이다 라고 해주면 어떻게 되죠? fn equal f1 더하기 fn 처리되는데 f1은 이게 0이거든요. 성립하죠? 반대로 n이 1일 때도 성립합니다. 이런 경우가 또 특별하게 따로 더 있겠죠. 우와,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럼 몇 가지 있을까? 됐죠. 문제가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홀수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열심히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5 곱하기 5 해서 25가지. 짝수 5 곱하기 5 해서 역시 25가지. m이 1이다. 그러면 n은요? 몇 가지? 5가지. 됐습니까? 홀수인 경우에는 지금 이제 홀수 부분에 계산되어 있으니까 요 때는 n이 짝되는 경우를 좀 생각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반대로 n이 1일 때 역시 이번에 m이 짝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죠. 5가지. 자, 해서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60가지의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위에 정상적으로 맨 처음에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홀짝 이렇게 나온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홀짝되어 있는 경우는. 됐습니까? 저걸 바탕으로 홀수인 경우, 짝수인 경우가 성립한다는 거, 얘는 홀수들을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엔 특별한 경우, 두 숫자 중에 하나가 된 경우, 그땐 당연히 이제 홀짝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 이제 홀로 되어 있는데 이쪽이 짝수되는 경우, 홀 되는 경우는 이미 계산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됐습니까? 해서 전체 계산되는 문제의 조건, 그 특징에 맞는 형태들. 사실은 상당히 독특한 거예요. 야, 이게 다른 두 조각으로 나눠지고 홀짝돼 있고, 요건 또 요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는 그런 형태인데, 재미있는 그런 규칙에 해당하는 걸 풀이를 했습니다. 함수 표현이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에 얼마나 좀 이해를 해가면서 풀이하는지 연산하고 매첩시키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조금 헷갈리는 문제 형태니까 복습 철저히 잘 해서 잘 해결하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샥 보입니다. 삼각함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두 개가 나와 있군요.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양수 ABCD 그리고 합의 최소값들을 구해달라. XY축이 뭐 평행하다? 점수는? 알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좀 완벽하게 최대 최소 부분이 찍혀있네요. 그럼 이것이 3이란 얘기겠죠? 최소값 마이너스 3이니까. 간격 같은 2배 여기 6이겠네요. B 끝났습니다. B 6. 이렇게 막 그림 보자마자 하나씩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네요. 자, F 그래프 이 그래프부터 보죠. 자, 근데 이제 X 앞에 마이너스 보이스면 근데 코사인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거는 이렇게 씁니다. 기억하십니까? 코사인 세타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결과 같아지는 거. 부호를 좀 바꿔놔서 이쁘게 썼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3은 문제풀이 이제 써먹은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써먹을 게 이제 주기겠네요. 주기. 원래 이 파일을 x 앞에 계수 2로 2분의 1이네. 큰일 났습니다. 이야.
됐습니까? 축이 나왔습니다. 딱 하나 완벽하게 그려가는데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요? 당연히 2파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근데 코사인은 원래 1부터 해야 되는데 평행이동 돼야 되네요. 그렇다면 뭐 문제에서 0 대입하면 되겠네요. 0 대입하니까 y는 3 코사인 a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값이 0이 돼야 돼요. 자, a 값은 그러면 코사인 값 0 되는 각도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뭐 줄줄 나올 텐데 그래서 최소 언급했군요. 자, a도 깔끔하게 구해졌습니다. 자, 4파이에서 구한 이런 것들은 어디에 써먹을까요? 문제 b에 써먹겠죠. b에. 자, 이 주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원래 2파이를 c로 나눴더니 근데 주기가 얼마가 돼야 되죠? 2파이가 돼야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c는 1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써먹을까요? 이제 d를 구해야 되는데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그 함수를 쓰면 되죠. 6 코사인 그냥 x 플러스 d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가볍게 0 이런 거 집어넣죠. 뭐 6 코사인 t 이 결과가 얼마? 마이너스 6 처리돼야 되니까 이 값이 얼마로 풀어야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을 풀어야 되겠다. 근데 작은 값이다. 그럼 d 값은 이렇게 또 파이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자, 값들이 쭉 계산되어 있습니다. a 어디 갔습니까? a 2분의 파이. b 어디 갔습니까? b 6이었습니다. c 1 d 파이. 이것도 파이가 아니라 또 다른 더 큰 값이 나올 수도 있지만 뭐 3파이 이런 것도 있지만 작은 값 골라서 파이 썼습니다. 자,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물론 이 부분 이제 깔끔하게 해서 7 더하기 뭐 2분의 3파이 이 부분이 문제가 안 되고 여기까지 이제 4개를 구해가는 게 핵심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들은 무엇을 질문하고자 하는 거죠? 자, 점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는 a 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t 사실 이거 공부하는 거잖아요. a는 최대 최소 관여되어 있고 b는 주기 관여되고 얘는 x평행 이동 d는 y평행 이동 맞습니까? 그래서 최대값 구하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a 절대값 플러스 d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a 절대값 플러스 d 주기 구하라 그러면 원래 주기를 x 앞에 있는 절대값 나누기. 이 핵심 이론이 잘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문제에 잘 적용해서 풀 수 있느냐 그거 이제 뭐 그래프 보여준 거죠. 근데 다른 내용들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니까 마지막 뒤쪽에 이론 정리했던 부분 다시 한번 잘 점검해서 대신 이제 그래프가 두 종류가 나와 있으니까 과연 무엇을 우선적으로 쓸까 정보가 최대한 많이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3 찾고 주기 찾고 뭐 이런 것들이죠. 주기 4파 이렇게 찾고 그래서 2파이 알아내고 됐습니까? 순서 그래프에 좀 겁먹지 말고 잘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 이해되셨습니까? 자, 17번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달라. 스타일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어떤 조건입니까? 로그 n 빼기 로그 30의 값은 정수이다. 약수의 개수는 500개 500이다. 개수가 되게 많은데 우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n 빼기 로그 30 로그 30은 로그 3 더하기 1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정수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로그 3분의 n 이것도 뭐 정수죠. 뭐 1 자체는 필요 없습니다. 정수를 k라고 잠시 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3분의 l이라는 것은 10의 k제곱 이런 형태겠고 n은 그러면 3 곱하기 10의 k승 이런 형태로 n의 모양이 생겨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약수의 개수다. 그럼 뭐 소인수분해 해야죠. 2의 k제곱 5의 k승 이런 형태로 됐습니까? 해서 약수의 개수를 조사하겠습니다. 지수가 1이니까 2 곱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 이 부분이 이제 약수의 개수가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되겠다? 500 이하가 돼야 되겠다.
즉 k 플러스 1의 제곱이 250보다 작아지는 숫자를 열심히 찾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15제곱이 얼마다? 225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k 값은 0부터 제곱에서 얼리까지 14까지 되나요? 14까지? 뭐 개수는 뭐 15개가 되겠죠. 15개. 됐습니까? 처음에 이 문제를 봤을 때는 로그 n의 로그 30 이게 정수다. 사실 좀 낯섭니다. 이 멤버들. 특히 또 약수익의 500개 매치합하기 좀 어려운 요소들로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자, 정수라는 부분들을 제가 요 30을 센스 있게 처리한 부분 잘 살펴보십시오. 30 놓지 않습니다. 자, 해서 n의 모양을 이렇게 결정한 이 부분이 생각보다 문제 풀이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약수의 개수는 당연히 뭐 소인수 분해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자연스럽게 소인수 분해하고 약수의 개수 공식 형태에 들어가서 그 다음 풀이는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별거 아닌 듯 했지만 이 부분이 정수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한 이 부분이 아주 문제 풀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문제를 접근하는 원리들이 복잡한 것들이 아니라 단순한 것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수식 형태로 표현해 가는 그런 요소들에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해서 잘 처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18번도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9번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중심이 원점인 단위원의 움직이는 점 xy에 대하여. 단위원과 관련해서 문제를 내는 것들은 저는 그냥 무조건 다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삼각함수 정의 형태를 이용한 문제 패턴이기 때문에 이 문제 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훌륭한 문제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선분 OP와 X축이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자. 뭐 가장 기본적인 항목 나온 겁니다. 단위원 그려져 있고 각도 세타 이렇게 됐을 때. 됐습니까? 그 다음 문제 읽어볼 것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삼각함수의 정의니까 X는 코사인 세타, Y는 사인 세타. 뭐 삼각함수 문제의 가장 근본 이론 배경이 되는 고등학교 삼각함수로 발전해 가는 데서 중요한 이론 아마 이거 나왔겠죠.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F 세타를 x-2 y 제곱으로 정의한다. 뭐 무지 황당하죠. 세타 돼 있는데 함수는 xy로 돼 있으니까. 근데 위 내용을 적고 나서 보게 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f 세타 값이 최소가 될 때의 세타에 대해서 뭐 다음 값을 계산해 달라. 그러니까 이 낯설은 부분이 정의를 쓰게 되면 연결이 딱 되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잘 해결되느냐 이런 얘기죠. 쓰겠습니다. 코사인 세타 빼기 2배의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됐습니다. 어찌 하겠습니까?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고쳐야 되죠. 됐습니까? 잘 되죠? 그러면 2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빼기 2 된 거예요. 에이, 그냥 치환 형태로 2t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 나온 거예요. 물론 삼각함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나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됐습니까? 짜잔. 마이너스 2a분의 b. 사실 t 안 가고 그냥 코사인 써도 되는데 코사인 세타 이 값이 2차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최소가 되겠죠. 자, 이때 최소라는 거 얻었습니다. 최종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코사인 세타 분의 이게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고 이건 코사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의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코사인에 얼마 집어넣을 건데요.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1 분의 1 빼기 제곱 16분의 1 됐습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 16분의 15 처리하게 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결과가 나오죠. 마이너스 4분의 15 끝 이렇게 됩니다. 아마 낯설음 때문에 처음 문제 읽어봤을 때 무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왜냐면 F 세타에 무슨 XY 들은 이런 황당한 관계식일까? 그 연결고리는
단위원 삼각비 맨 처음 정의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단위원 관련한 문제 형태로 되게 되면 이건 뭐 그냥 거의 무조건 다 좋은 문제입니다. 정의에 해당하는 것들을 얼마나 잘 이용해 써먹느냐 이런 것들이니까. 되셨죠? 처음에 이 낯설음이 대입에 의해서 식으로 가면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바로 이 과정이 어려운 거니까 정확하게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19번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0번이 되겠습니다. 시험지를 보니까 뒤에 서술형 한 문제가 더 있는데 삼각 함수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평이해 보여서 문제풀이는 20번까지 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주어졌습니까? 주어진 거 현재까지는 평이해 보입니다. xy에 대해서 성립한다. 역시 서술형 앞에 있는 것은 평이해 보이지 않습니다. 좀 독특합니다. 다른 것들하고 여기 제곱되어 있는 이런 요소들이 조금 색다른 형태로 주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시작은 똑같이 해야 되겠죠? 자, x는 로그 4의 36, y는 로그 81의 36. 가장 기본적인 처리요. 근데 밑이 서로 다른 거 보니까 아하, 이런 것은 x분의 1은 어떻게? 로그 36의 4, y분의 1은 로그 36의 81. 자, 근데 이때 자, 주어진 것이 2y분의 이제 좀 센스 있으니까 81을 9의 제곱 나가고 다시 나누기 해서 이쪽으로 만들겠습니다. 보내고 다시 보내서요. 됐습니까? 자, 할 수 있는 기본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다음 네 문제에서 PQ를 구해야 되니까 이제 P분의 Q를 이제 놓고 계산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6의 2y 제곱분의 1 분의 36의 x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선적으로 2y하고 2y 제곱은 좀 매치업이 안 되네요. 2y 제곱분의 1 이 부분을 4y 제곱분의 2로 고치고 그러면 2y 분의 1 전체 제곱의 2 이렇게 튀어나간 거로 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나간 이 부분이 제곱되니까 36이 되겠고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와, 그럼 2y 분의 1 전체 제곱 이런 모양의 36의 x분의 1 전체 제곱 이런 모양을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 식을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식 형태로 해야 되겠죠? 자, 36의 2y 분의 1에 다시 2y 분의 1 다시 36의 x분의 1에 x분의 1 이렇게 되면 이제 지수 곱이니까 처리가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문제의식을 좀 대입할 가능한 것 같습니다. 36에 아까 2y분의 1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그 36의 9 이런 형태가 되죠. 2y분의 이렇게 돼 있고 자, 이 부분이 요거랑 이렇게 맞바꿔가면서 36의 9 맞바꿔가니까 36 9 깔끔하게 계산되죠. 이쪽도 어떻게 됐습니까? 36의 로그 36의 4의 x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우와 깔끔 처리해서 9 2y분의 1 자, 4x분의 1 처리됐습니다. 자, 이 식을 뭐 다시 한번 또 더 써야 되죠. 뭐 근데 이 부분 뭐 어떻게 쓸까요? 9 이거 뭐 제곱을 끄집어낼까요? 자, 그러면 3 2y는 36의 9 로그 36의 9 2 로그 36의 4 이렇게 이제 제곱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끄집어낸 거.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와, 이 부분이 이게 단순히가 안 될 텐데 숫자를 더 줄이죠. 뭐 이 부분 6제곱에다가 3제곱이니까 3 이렇게 2에 여기는 6에 2로 바꿔도 뭐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줄여도 이 부분이 계산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와, 여기서 엄청난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됩니다. 뭐 사실 알고 나면 별건 아닌데 뭐 그 전에는 힘든 요소니까 뭐 엄청나다는 표현을 쓰겠죠. 자, 로그 6의 3 이 로그 6의 3 이 부분을 으쌰 어떻게 2의 로그 6의 2였죠? 자, 이렇게 분자 분모에다가 곱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까? 우와,
그러면 무슨 일이 나옵니까? 여기 3이었죠. 오, 큰일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모 부분은 지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를 곱하기 해주면 6의 로그 6의 3 처리가 되겠고요. 여기는요. 밑이 똑같으니까 2의 로그 6의 3 더하기 로그 6의 2 이렇게 처리가 되죠. 제곱은 있고요. 와, 바꾸니까 3이 되겠고 여기는 1이니까 2 처리돼서 제곱해서 정답 9분의 4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에 P 더하기 Q 14명 알아서 쓰십시오. 자, 지금 풀이를 해보니까 역시 서술형 박바지 앞쪽에 있는 거 만만치 않은 요소가 있습니다. 처음 이 부분 기본 지켜서 나오는 부분들은 항상 해야 될 요소니까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어진 식에 좀 색다른 특징 제곱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산수가 복잡해져 가는데 일단은 문제 부분에서 2y 제곱 파트 부분을 이렇게 2y 분의 1 고유소의 제곱 모양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이렇게 처리해 본 부분 그거를 이렇게 처리해서 나중에 대입 들어간 요소로 살핀 거 무난하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색다른 요소가 이제 이 부분인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2y분의 1 x분의 1 남아서 대입 처리해서 이 부분까지 이제 자연스럽게 흐름 따라 왔는데 이 다음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기 이렇게 넘어가는 이 과정이 또 다시 아이디어를 적용해야 돼서 분자 분모의 이런 요소들을 곱하기 해서 계산한다는 거 쉬운 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되니까 자, 방법이 없죠. 열심히 복습해서 다시 한번 풀고 해서 새로운 문제 유형에도 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 그리고 계산 능력을 키워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중간에 풀이가 조금 낯선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계산하는데 힘겨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할 눈이 좀 훤히 보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잘 극복해가지고 수능고 문제쯤이야 하는 실력을 갖추기를 바라면서 수능고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이었습니다. 바이바이.